네, 안녕하세요. 드루티입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사택으로 임대를 준 제 집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예전 영상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때 임대해 준 아파트는 이 동탄이었어요. 바로 삼성전자 뒤편이어가지고 기숙사들이 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. 제가 그 갭 투자로 매입할 때 이 아파트는 이미 임대가 들어간 상태였고요. 그 임대 들어간 그 회사가 그 삼성전자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 업체였는데,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. 일본에서 유명한 회사고요. 회사 이름은 좀 밝기는 좀 그렇고, 그 당시에는 이 사택을 처음에는 그 일본인 임원 혼자서 썼어요. 33평형이었는데 일본인 그 임원 한 명이 쓰고 있었는데, 제가 촬영한 이 영상 날짜에는 그 임원이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가고 이제 사원들 숙소로 바뀐 상태였어요. 그 방이 3칸이었는데 그 방 한 칸에 한 명씩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날은 그 인터폰이 고장 났다고 해서 갔고요. 그리고 또 뭐 환풍기가 또 이상하다, 환풍기가 소리 난다, 그리고 또 바닥 마루가 뭐 이렇게 오염이 됐다, 마루가 이렇게 물이 새는 것 같다, 그래서 갔었거든요. 그날 이제 찍은 영상인데, 아무튼 뭐 이 일본계 회사인데 또 따로 그 아웃소싱으로 관리업체를 두더라고요. 그래서 청소업체 관리 업체를 둬가지고 그 업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와가지고 그 뭐 이제 그 일용직 근로자 시켜가지고 이제 청소도 시켜서 청결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일단 뭐 3명만 쓰고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연구원들이다 보니까 상무원 연구원들인 것 같더라고요.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. 뭐 이 자취방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훼손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. 지금 관리 상태가. 왜 쓰레기는 제대로 안 버리는지 모르겠어요. 네, 빨래는 이렇게 바닥에다 넓어 놓고 커튼 같은 걸 안 치더라고요. 안방만 자기가 구입해서 친 것 같고, 회사에서 아마 에어컨 정도만 해주는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다 갖고 와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, 그나마 뭐 여기는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일반 세입자 못지않게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 뭐가 안 된다, 뭐 좀 고쳐달라. 요것도 바닥이 이제 물이 좀 스며들었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 마루 갈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갔었죠. 예. 근데 원인을 알고, 삼성전자 보이죠? 삼성전자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니까 그 세탁기 저기 이때가 한 3, 4년 쓰고 있을 텐데 요 밑에 배수구에다가 손뭉치들이 엄청 쌓여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빼내니까 물이 잘 빠지는데, 이 사람들이 그 세탁기 넣어놓고 그냥 문 닫아버리니까 물이 넘친 것도 모르는 거예요. 자취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 방에서만 생활하고 이런 공동생활을 거의 뭐 게스트룸처럼 쓰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는 거죠. 물이 넘쳐도 이렇게. 처음에 나 이쪽에 그 틈이 생겨서 물이 넘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예 이 문턱까지 역류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 있는 하수구에 있는 그 소뭉치 다 걷어냈더니 이제 깨끗하게 됐고요. 이거는 이제 그 수리 전에 영상이고,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그 하수구 업체 불러가지고 마루 업체 불러서 내가 다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. 그 대신 비용은 그 업체가 되는 거, 그 비용은 이 기숙사를 임차한 회사한테 제가 내라고 했어요. 본인도 가실이 크기 때문에. 네, 안방인데 안방도 뭐 이렇게 남자 셋이 살다 보니까 이건 또 커튼을 또 했더라고요. 안방은 이분이 제일 고참이 아닐까 싶은데, 이 셋 중에서 지금 뭐 다 일하고 나간 시간이기 때문에, 낮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. 저하고 이쪽 그 기숙사 관리하는 그 직원하고 지금 둘이 와서 지금 보는 거고요. 뭐 화장실 타일도 깨먹었고 뭐 화장실 욕조도 깨먹었던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도 그 화장실 쪽에 그 욕조에도 좀 금이 가 있었고 그랬거든요. 그것도 제가 또 수리를 했고, 환풍기 소리 난다고 환풍기도 갈아달라고 해서 환풍기도 제가 그때 한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관리소한테 부탁했더니 또 관리소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
제가 또 설치를 했었고, 이게 지금 10년 차 된 아파트였거든요. 10년 차 넘은 아파트인데, 환풍기도 손봐야 되지, 인터폰도 망가져서 인터폰도 한 20몇만 원 주고 인터폰도 교체해줘야 되지. 이게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더라고요, 여기저기. 그 커버죠. 커버도 좀 고쳐달라 해서 그것도 고쳐줬고, 아무튼 뭐, 이 세입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일손이 많이 가요. 그래서,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건 이제 기숙사를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인데, 제가 지금 보여드린 집은 그래도 일본계 회사였고, 그리고 기숙사 관리하는 업체 따로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, 그리고 또 그 자기 회사 기숙사 내부에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에서는 담배 피지 못한다. 그래서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고, 흡연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담배꽁초나 술병은 보이진 않았어요. 술은 마시는 것 같긴 한데, 술병은 보이지 않은 거 보니까, 뭐 바로바로 뭐 치우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숙사를 쓰면 집을 많이 망가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집이 많이 훼손된다고 하는데, 저는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잘 자란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. 뭐 해달라 막 이렇게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귀찮긴 했습니다. 일반 그 개인분들에게 전세 줬을 때 못지않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어요. 뭐 사실 환풍기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교체를 하는 게 맞겠죠? 한 뭐 4, 5만 들고 뭐 인터폰? 그렇죠. 인터폰도 뭐 제가 부담한 게 맞고 제가 했고, 그 전등 커버도 깨졌는데 전등 커버도 해달라고 해서 뭐 해줬습니다. 그냥 얼마 안 돼서 해줬고,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특별하게 훼손을 시킨 데가 없어서 일본계 회사하고 뭐 사무직종이 근무하고 좀 이게 체계가 잡힌 회사들은 그래도 기숙사 관리 좀 하니까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,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일반 회사 법인 뭐 이런 데다가 직원 숙소를 주게 되면 많이 좀 망가지죠. 집들이 뭐 방방마다 그냥 담배꽁초 그리고 소주병, 뭐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뭐 생활 쓰레기들, 그런 것들이 좀 뭐 즐비할 것 같고,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주변에는 원룸이나 투룸, 쓰리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방 안에 2명씩 쓴다고 하는데, 아무래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다 보면 더 훼손이 더 많이 되겠죠. 그래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 주는 걸 상당히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예. 참 그것도 복불복인 것 같은데,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회사를 만나느냐.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 임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관리가 안 될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그분들은 뭐 계속 일당제라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, 한 사람이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좀 이렇게 많이 망가뜨리는 경우가 좀 있겠죠. 그렇게. 그리고 외국인들인데, 저도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제 관리 업무를 할 때, 이제 뭐 생산인 쪽에 외국인들이 이제 인하인 비자로 이제 취업 비자로 오잖아요.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이제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. 그다음 이제 회사 내 기숙사가 있는 경우는 모르겠는데, 회사 내 기숙사 캐파가 다 찼을 경우는 이제 외부에 이제 주변에 이제 숙소를 얻어주게 되는데, 기숙사 가 이제 제대로 관리되는지 저도 이제 한 번씩 실사를 나가거든요. 직원들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가 보면 정말 청소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팔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, 필리핀 뭐 이렇잖아요. 특히 중국, 이런 분들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안 하셨기 때문에 문화가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뭐 냉장고도 보면 뭐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들어가 있고, 관리도 안 되고 막 바퀴벌레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청소가 물론 안 되죠. 외국인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.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지켜본 외국인들은 이 청소가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. 외국인 근로자들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TV라든가 여행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라도
주거 환경이 이렇게 양호하진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습관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생활 환경에.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 점검을 나가면은 그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좀 청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도와줄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, 저라면은 세를 안 줄 것 같아요. 저라면. 새 집이라면 안 줄 것 같고, 정말 이제 오래된 집이라면은 뭐, 월세 받는 개념으로, 그냥 좀 집이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좀 가져갈 것 같은데, 이제 새 집을, 특히 뭐 새 아파트, 고가 아파트를 기숙사 주기에는 좀 마음이 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기숙사를 이제 주게 되면은 좋은 건 있습니다. 뭐 기숙사도 이제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데, 월세야 뭐 계속 임차료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, 전세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에 있는 이 아파트가 그 당시에 전세가 3억 2천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전세가가 폭락을 한 시기였거든요. 이동탄이 막 입주가 막 들어가는 시기였거든요. 그 당시에 동탄 이신도시가 그 아파트가 이제 1신도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그 전세가 2억 8천까지 2억 7천까지 빠졌더라고요. 전세가 그러니까 5천 정도 빠진 거죠. 재계약 시점이 다 왔는데, 내가 5천만 원도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, 내가 좀 그 회사, 기숙사 담당하는 직원한테 좀 전화를 했죠, 먼저.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데, 어떻게 생각이냐 했더니, 뭐 자기들은 딱히 이전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. 다행인 거죠.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동결하면 어떻겠냐. 제가 좀 이렇게 양해 좀 구했어요. 물론 뭐 그동안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뭐 집수리 다 해줬잖아요. 뭐 해달라면 해주고 뭐 다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뭐 자기 부서장이라든가 뭐 보고를 한 다음에 알려주겠다.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냥 동결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그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글쎄요, 개인이라면은 그렇게 5천만 원 제가 손해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, 5천만 원, 아니면 뭐 3천만 원 정도만 이렇게 불러주거나, 3천만 원만 이제 뭐 전세를 깎으면 살겠다. 아니면 뭐, 5천만 원대 깎아달라. 안 그러면 나가겠다. 라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. 아니면 뭐 그 차액만큼을 이제 월세로든 자기한테 이제 역월세죠, 역월세. 집주인이 그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는 개념, 그 차액만큼을 뭐 그렇게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. 이제 전세가 폭락하는 바람에 재계약 시점에 이제 집주인이 막 조마조마한 세입자 연락 오면은 막 조마조마 하잖아요. 집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 차액만큼을 내가 마련을 해서 메꿔야 되는데 굉장히 좀 그런 식인데 법인은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자기들이 그걸 회계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기 귀찮은 거예요. 저도 또 그런 업무를 이제 대기업에서 해봐가지고, 그 심리를 좀 알기 때문에, 굳이 뭐 회사에 충성하면서 그 차익을 받아가지고 회사로 해입시켜봤자 뭐 자기 일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, 그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제안을 했었고, 다행히 이제 그쪽도 그냥 뭐 동결로 해가지고, 또 그 회사는 또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하여튼 뭐 계약이며 기숙사 관리며 다 아웃소싱해서 또 그 업체가 또 와서 저하고 또 계약서 날인하고 그렇게 이제, 마무리했죠. 정리하자면은, 내 집을 이제 세를 주는데,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전화 와서 뭐 여기 기숙사인데 괜찮겠어요?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좀,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, 자기가 집을 좀 이렇게 깨끗이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특히 이제 기숙사도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, 저같이 이제 뭐 사무직이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임원들이 뭐 소수가 쓴다. 그러면 뭐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고, 반면에 뭐 제조업체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설 현장 인부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담배꽁초라든가 뭐 소주병 그리고 온갖 쓰레기 그런 것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이 어떤 그 삶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
일단 뭐 내 집도 아니고 자기가 또 일하는 것도 만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당연히 애착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90% 이상이 보니까 이 집을 험하게 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지방에 근무할 때 이제 나 혼자 그 사택을 회사에서 얻어줘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이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뭐 혼자 기숙사라든가 뭐 사택을 쓰는 그런 사택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깨끗이 썼거든요. 집에 어떤 그 벽지 하나 훼손 안 시키려고 못도 안 받고 정말 깨끗이 쓰다 나왔어요. 그래서 물론 뭐 세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아무튼 저는 뭐 이게 이렇게 혼자 쓰는 경우는 좀 그나마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, 뭐 대여섯 명이 들어가서 기숙사 쓴다? 그러면 아무래도 좀 깨끗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임차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